여러분, 제약회사인데 사실은 음료회사에 더 가깝다? 오늘은 바로 이 광동제약의 아주 흥미로운 두 얼굴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매출 1조 6천억 원, 어마어마하죠? 그런데 시장에선 이 회사를 고작 3분의 1 토막으로 본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광동제약을 둘러싼 이 핵심 미스테리 지금 바로 파고들어 보죠. 자,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,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. 광동제약이 과연 어떤 회사인지 그 실체를 보여주는 핵심 숫자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보세요. 연매출이 1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. 정말 큰 회사죠? 근데 시가총액은 고작 5,170억 원. 이 엄청난 매출과 너무나도 초라한 시장평가, 바로 이 지점이 투자자들을 끌어당기면서도 또 망설이게 만드는 바로 그겁니다. 네,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광동제약이 가진 두 개의 얼굴, 이 하이브리드 정체성을 알아야만 지금의 이 가치평가 격차가 이해가 됩니다. 한쪽 얼굴은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, 다른 쪽 얼굴은 마진이 별로 안 남는 음료 유통사. 서류상으론 분명 제약회사인데 시장은 그냥 식음료 회사, 그것도 유통만 하는 회사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 닿으실 겁니다. 매출의 절반 이상, 50.3%가 약이 아니에요. 바로 우리가 마시는 F&B, 그러니까 음료에서 나옵니다. 제약회사 맞나요, 이거? 이게 바로 광동제약의 딜레마를 딱 보여주는 표입니다. F&B 쪽은 매출은 뻥뻥 터뜨려주는데 마진은 낮아요. 반면에 진짜 돈이 되고 회사 이름값을 하는 OTC, 즉 일반 의약품 쪽은 마진은 높은데 매출 비중은 함대적으로 작죠. 이 내부적인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광동제약에 투자해야 하는가?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긍정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. 첫 번째,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소식일 겁니다. 바로 제주 삼다수 유통계약을 2029년까지 4년이나 더 연장했다는 거죠. 이건 뭐냐면요. 앞으로 몇 년간은 확실한 현금줄, 이 막대한 캐시카우를 그냥 확보했다는 뜻입니다.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. 40.7%. 와, 이 숫자 그냥 시장 점유율 1위가 아닙니다. 이건 거의 독점적인 지위죠. 경제가 어렵든 좋든 사람들은 물을 마시잖아요. 이건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회사를 단단히 받쳐주는 기둥인 셈이죠.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, 바로 이겁니다. 광동제약의 주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.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죠. 비만 치료제 시장에 KD101이라는 신약 후보 물질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. 이게 만약 터진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신약이 어떻게 회사의 가치를 폭발시킬까요?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첫째, 임상 이상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. 둘째, 이걸 보고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, 즉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맺는다. 그리고 마지막, 시장은 광동제약을 더 이상 음료 회사가 아닌 신약 개발사로 보면서 기업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, 즉 멀티플 리레이팅을 하게 되는 거죠. 하지만요,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들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. 원문 자료에서 이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. 오너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 때문에 자기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잡혔다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담보로 잡힌 주식이 강제로 팔려 나오면서, 즉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주가 폭락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뇌관입니다.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. 교묘하다고 표현되는 승계 문제, 오너가 가진 주식의 절반 이상이 빚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, 그리고 본업도 아닌 금융투자에 실패해서 순이익이 40% 넘게 급감했다는 사실, 심지어 믿었던 삼다수 점유율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어요.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리스크들이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명확한데 이 상반된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만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. 결국 이겁니다. 한쪽엔 삼다수라는 안정적인 현금줄과 KD101이라는 대박의 꿈이 있어요. 다른 한쪽엔 오너 리스크, 재무 관리 부실 같은 아주 찝찝한 현실이 있죠. 이 저울 위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?
차트를 보면요. 최근에 주가가 거의 100%나 뛰었어요.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.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과열된 상태라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추천하는 전략이 바로 눌림목 매수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막 오를 때 흥분해서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. 주가가 충분히 오른 뒤에 조정을 받아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분할해서 사 모으는 전략을 말합니다.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너무 과열됐으니까 일단 보유, 즉 관망하는 게 좋겠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가가 8,000원에서 8,500원 수준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가 바로 매수 기회다. 이렇게 보고 최종 목표 주가는 14,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. 핵심은 뭐다?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. 자,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이 엄청난 꿈이 과연 오너리스크라는 이 고질적인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광동제약 투자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.